현대 주기율표에서 주기적 성질은 첫 번째 모순으로 배열했다. 주기적 성질을 표현하는 이 주기율표는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순으로 배열했다. 그렇지.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해서 규칙적인 경향성을 찾아내게 된 거지. 이해갔어?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즉 1쪽으로 갈수록 좀 크게 쓸게요. 일쪽으로 갈수록 왼쪽에서 1쪽으로 올수록 1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떠한 반응의 경향성이 있다 그랬어. 그치? 어떤 반응의 경향성이 있다 그랬어?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1쪽 쪽으로 올수록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줄어든다 그랬지?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성이 큰데 어떤 반응성이 크냐? 대부분의 원소들이 금속이니까 금속성이 크더라. 금속성이 큰 거를 다른 말로 무엇을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 산화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얘네들은 환원력이 우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요거는 반응성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야. 아시겠어? 그러면 우리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어떤 경향성이 보이냐면 유효 핵전하량이라는 거 했었지? 기억나? 유효 핵전하량이 뭐니? 유효 핵전하량이 뭐지? 실제 핵전하량이라고 했잖아. 실제 핵전하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성자를 갖고 있는 양성자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핵전하량에서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자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와의 반발력,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와의 반발력, 이해갔어? 이런 반발력에 의해서 핵의 힘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게 된다 그랬지? 이해갔어? 즉 핵 전하량에서 전자 간의 반발력을 빼주는 거야. 이해갔어? 이 전자 간의 반발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가려막기 효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이런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핵 전하량에서 전자 간의 반발력을 빼준 게 가려막기 효과인데 그 가려막기 효과를 뺀 그 값을 우리는 유효 핵 전하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유효 핵 전하량은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약간 변화를 갖죠? 이해갔어? 어떤 변화를 갖는지 보자.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지? 작아지지? 원자 번호가 작아지면 양성자 수도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리고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가자.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클수록 이 18쪽 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는데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 수가 커지지? 그러면 전자 간의 반발력도 커지지만 핵 전하량이 엄청 커지는 거야.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보다 이런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 핵 전하량이 훨씬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전하량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유효 핵 전하량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에서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2주기 원소 얘기할 거야. 2주기 원소에서 얘가 실제 핵 전하량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유효 핵 전하량이 이렇게 되는 거야. 유효 핵 전하량도 같이 커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 번호가 어떻게 돼? 원자 번호 어떻게 되지? 커지지? 그럼 원자 번호 커지면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껍질의 영향도 있지만, 그치? 뭐가 많아진다 그랬어? 핵 전하량이 커지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기억나? 핵 전하량이 커지는 효과가 전자 껍질이 늘어나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 이 얘기야. 그래서 유효 핵 전하량도 커져.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기억나? 근데 여기에서 유효 핵전화량을 할 때 너네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연속된 번호 있을 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래프로 하나 그려볼게. 여기는 원자 번호인데 선생님이 2주기 원자 번호를 쓸 거야. 얘는 리튬, 뭐 나트륨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실제 핵전화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이렇게 돼 있어. 이해갔니? 그러면 이거에 맞게 모두 같이 커져야 된다 그랬지? 유효 핵전화량도 같은 주기에서 커져야 된다 그랬지? 그럼 같은 주기에서 커지는데 실제 핵전화량보다 이 빨간 거 유효 핵전화량은 조금씩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갔어? 그럼 3주기를 볼게. 얘가 2주기 원소라면 3주기 원소는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 커야 되겠지? 그러면 나트륨, 리튬보다 나트륨이 크다는 거 아니야. 베릴륨보다 마그네슘이 크고 붕소보다 알루미늄이 커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3주기야. 이해갔어? 그럼 3주기 원소의 실제 핵전화량이 까만 거야. 그럼 3주기 원소의 유효 핵전화량도 그려야 되겠지? 그럼 얘도 이렇게 그려질 거야. 3주기 원소의 유효 핵전화량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아이고. 이렇게 되긴 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알겠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3주기 원소의 여기 이렇게 보면 플로른과 네온과 나트륨을 비교할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유효 핵전화량은 플로른과 네온과 나트륨을 비교하면 플로린이나 네온이 나트륨보다 더 크다 이거야. 그건 예외적인 거야. 즉 연속된 번호에서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갈 때 있지? 이해갔어?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갈 때 플로르,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해갔어? 같은 족에서는 핵 전하량이 커지면 유효 핵 전하량도 커져. 리튬보다 나트륨이 큰 건 맞아. 하지만 연속된 번호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플로린의 이렇게 유효 핵 전하량이 나트륨의 유효 핵 전하량보다 조금 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여기서만. 알겠어? 그럼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지. 갑자기 껍질이 바뀔 때는 그 껍질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또 누구 있을까? 13족에 여기 뭐 있어? 3주기 원소에 누구 있어? 염소, 그 다음 뭐 있어? 아르곤, 그 다음에 뭐 있어 여기? 칼륨.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거기서도 17, 18, 0, 1쪽 여기에 연속된 번호 있을 때는 오히려 유효 핵전하량이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때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전자 껍질이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다. 알겠어? 하지만 같은 족에서는 핵전하량이 우선이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유효 핵전하량은 무조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 커지고 같은 족에서도 커지는데 연속된 원자 번호에서 갑자기 주기가 바뀔 때 껍데기가 하나 갑자기 늘어날 때만 유효 핵전하량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아시겠어? 서창덕 들려? 너 딴짓했지? 딴짓하는 것 같은데? 너 놀까봐 내가 지금 수업하는 거거든? 줌으로? 아니라고? 내가 순간순간 대답을 원할 거야 너한테. 근데 네가 대답을 반응 속도가 느린다 그러면 넌 딴짓하고 있는 거야. 이거 켜놓고. 알겠어? 화면을 틀어줄 생각은 없어? 네 얼굴을 보고 싶지 보여주질 않을 거란 얘기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왼쪽 아래로 올수록 네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원자 반지름 비교했었지? 저번 시간에. 원자 반지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져. 이렇게 얘기했지? 왜 커진다 그랬지? 같은 주기상에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올수록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고 있어? 글씨를 크게 쓰니까 되게 힘드네.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들아? 감소해.
원자 번호가 감소하면 같은 주기에서 유효 핵전하량도 어떻게 되지? 그렇지. 유효 핵전하량이 감소하면 껍질의 개수는 똑같잖아. 2주기면 2주기, 3주기면 3주기 똑같은데 유효 핵전하량이라는 것은 원자과 전자를 땡기는 실제 핵의 전하량이라고 했지. 그 힘이 약해.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핵에 가까이 오겠어? 더 멀어지겠어? 내가 핵인데 전자를 땡기는 힘을 약하게 만들었어. 그럼 멀리 도망갈 수 있잖아. 같은 껍질의 영역 안에서는요. 그래서 유효 핵전하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다? 커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나? 기억나?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번에는 원자 번호는 어떻게 되지? 커지지. 원자 번호가 커지는데 유효 핵전하량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그거에 비해서 뭐가 더 많이 증가해? 전자 껍질수가 증가한다고 했지. 이 전자 껍질수의 증가로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이해갔어? 그 같은 주기냐 같은 족이냐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 원자나 이온의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게 3개 있다 그랬지. 뭐? 전자 껍질수, 반발력, 핵전하량. 기억해? 기억나니네? 그 3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이해갔어? 그거는 상더가 너 다음 시간에 오면 영상으로 다시 볼 거야. 그거는. 쟤 자고 있어. 대답 안 해. 넌 계속 보는 거야. 이제 빠지면 다 줌으로 할 거야. 실시간 수업으로. 이제 영상도 틀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내가 봐주겠어. 내가 예전에는 학생들을 못 믿어가지고 얼마나 극성스러웠냐면 카메라 2개를 놓고 했거든요. 하나는 영상을 찍고 하나는 내가 참여를 해서 아이들을 볼 수 있게끔. 야, 니네 학교 간대? 3월 달에? 내일 8만 명인데? 7만 명 넘었는데 오늘? 6시에 7만 2천 명이라는데? 내일 한 7만 5천 명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학교? 가는 게 좋긴 하지. 야, 니네 확진자 쩔잖아. 세광고. 지금 난리 났잖아. 근데 학교 가지? 쟤네 지금 난리 났거든. 자가격리자가 너무 많아. 우리 학원에도. 밀접 접촉이라고 자가격리되고. 근데 PCR에서 안 나왔는데 자가 키트로 했는데 양성이 나와서 다시 가서 PCR 했어. 처음에 PCR을 했대. 밀접 접촉이라고 세고에서. 근데 PCR에서 안 잡힌 거야. 그래서 괜찮다 하고 집에 왔는데 그래도 좀 모르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그냥 집에 있었대. 그래서 저녁에 자가 키트를 다시 한번 했던다? 2줄이 나온 거야. 아침에 PCR 했을 때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이제 5번째. 왼쪽 아래로 올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거든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하면 틀려요. 왜냐면 예외도 있어. 예외가 꼭 있어. 그래서 왼쪽, 일쪽으로 갈수록 일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작다,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일반적으로 작아진다라든지 작아지는 경향성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작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왜 그렇다고? 예외가 있어서 그래. 알겠니?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항상 이온화 에너지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원자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어. 이 원자 반지름에 반비례해. 이온화 에너지는.
반지름이 크면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작아지는데 그러면 첫 번째 정의. 이온화 에너지가 뭐야 도대체? 정의를 알아봐야 되겠지.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원자가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염소 같은 이런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되겠지. 그럼 전자가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양자화된 전자 껍질들이 있잖아. 여기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무한대까지 이렇게 훅 하고 다 뭐 해야 돼? 나가야 된단 말이야. 나가려면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려면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 즉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이온을 만들어 이렇게 전자를 내보내서 양이온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즉 정의가 원자 항상 화학에서 단위가 뭐라 그랬어? 화학적 단위. 개수 단위. 단위. 몰. 원자 1몰이 전자를 잃고 무슨 이온이 돼? 양이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즉 흡수하는 에너지. 이해갔어? 이걸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원자 핵에서 전자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가 가까이 있어. 그러면 핵이 되게 세게 잡아당기고 있겠지. 그러면 얘를 무한대까지 이렇게 떼려면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원자 크기가 이렇게 작은 거지 지금. 이해갔어? 원자과 전자까지의 크기가 작은 거지.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하대. 근데 원자의 전자 껍질이 좀 더 많아서 커. 이렇게 커. 그럼 얘를 무한대까지 이렇게 내보내려면 요만큼만 에너지를 흡수하면 되지. 그래서 반지름이 크면 이온화 에너지, 요 에너지 흡수하는 요 에너지의 크기는 뭐해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작아지지. 원자 번호가 작아지면 원자 반지름도 어떻게 돼? 작아지지. 반지름은 커지지. 아까 커진다고 그랬지? 됐니?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해. 이거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대체적으로 작다라 그랬으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 예외가 있다 그랬지? 무조건 이 예외는 암기하셔야 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몇 족이냐? 같은 주기에서 2족과 13족, 그 다음에 15족과 16족. 얘는 예외야. 원래 2족하고 13족이면 13족이 더 커야 되지. 근데 2족이 더 크고 15족하고 16족이면 반지름은 15족이 더 크지. 원자 번호가 작으니까.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16족이 커야 되잖아. 근데 16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게 되는 거야. 예외야. 알겠어? 이게 왜 예외가 되냐면 얘네들은 전자 배치 때문에 예외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인지 한번 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2주기 원소를 한번 살펴볼 건데 2주기 2족 원소가 누구야? 2주기 2족 원소가 누구지 얘들아? 지금 못 외우고 있는 거야 니네? 야 서창덕 2주기 2족 원소가 누구야? 이주기 베릴륨이야. 그러면 베릴륨은 몇 번이야? 원자 번호 4번이지. 전자 배치해봐. 어떤 S?
첫 번째 껍질부터 채워야 되잖아. 그치? 1s 둘, 2s 둘 이렇게 되지. 다음에 붕소 몇 번이냐면 13족의 5번이야. 얘 어떻게 되지? 1s 둘, 2s 둘, 2p 하나. 우리는 원자과 전자만 생각할 거야. 바닥 상태의 원자과 전자의 전자 배치가 얘는 s오비탈에 이렇게 쌍을 짓고 있지. 홀 전자수 몇 개? 0개. 그럼 홀 전자수 없이 되게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는 s오비탈에 이렇게 있고 p오비탈이 3개 있지. 3개 중에서 여기 전자가 하나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 하나는 홀 전자잖아. p오비탈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 나 혼자만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다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쉽게 후루루 뭐 한다? 날아간다. 이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에너지를 조금 똑같이 주었을 때 얘네들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쌍지어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잘 안 날아가. 전자들이 잘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얘네들은 쉽게 뭐 할 수 있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이거야. 홀전자로 인하여. 알겠습니까? 그래서 2주기의 2족 원소와 2주기의 13족 원소는 반지름은 2족 원소가 더 크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2족이 더 크게 되는 거야. 반지름이 큰데도 불구하고. 예외 외우라 그랬어. 그러면 13족의 2족은 누구냐? 아니 3주기 13족 3주기 2족 원소는 누구냐? 마그네슘. 3주기 13족 원소는 누구냐? 알루미늄. 걔한테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지? 다음에 15, 16족. 15족에 누구 있냐? 2주기 15족이 누구야? 홍준이. 이런 씨. 서창덕. 2주기 15족 누구야? 질소. 그렇지. 그럼 질소 몇 번이야? 7번. 배치해봐. 1s 둘, 2s 둘, 2p의 3개지. 우리는 앞에 있는 이런 거 필요 안 해. 어떤 전자? 원자과 전자의 바닥 상태만 그 상태를 확인할 거야. 그럼 2s에는 어떻게 돼 있어? 이거 보고 2개 이렇게 차 있지. p오비탈에 3개가 있는데 홀 전자가 몇 개 나와야 돼? 얘는 3개 나와야 되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하나, 하나, 하나. 훈투의 규칙에 맞죠? 오비탈이 비어있는 게 없죠? 굉장히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어? 파울리 베타 원리, 싸움의 원리, 훈투의 규칙에 다 맞는 배치잖아.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16족은 누구냐? 산소거든? 8번? 그럼 얘도 배치해볼까? 1s에 둘, 2s에 둘, 2p에 몇 개 되는 거야? 4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쌍을 짓게 되죠. 그럼 훈투의 규칙에는 맞지만 오비탈 하나에 쌍 짓는 애가 들어가면서 있잖아. 반발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전자끼리 반발하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나는 나갈래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17쪽은 반발력이 더 세잖아요. 17쪽은 반발력이 더 세지만 핵의 인력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야. 반발력보다 핵전하량의 인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러한 부분에서는 요러한 반발력이 더 크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오히려 작아지게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2족, 13족, 15, 16족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족에서는 이쪽에다 쓸게요.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1족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어떻게 돼? 커지지만 전자 껍질 수도 어떻게 돼? 많아지지? 그러면 반지름도 어떻게 돼? 원자 반지름이 커지지? 그래서 예외 없이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게 된다. 알겠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2주기보다 3주기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거야. 알겠어? 일단 정리 좀 할까요?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를 할게. 원자 반지름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죠?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몇 족과 몇 족만 예외가 된다?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은 전자 배치상의 문제로 예외가 된다. 얘는 어쩔 수 없다. 뭐 해라? 외워라.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 원자 반지름이 같은 주기상에서 원자 번호가 저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18쪽 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쭉 하고 커져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 1족, 2족 커지지. 근데 2족하고 13족 사이에 감소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어. 13, 14, 15 다시 커지지. 15에서 16쪽 갈수록 다시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다시 17쪽, 18쪽에서 커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게 우리가 전자를 하나 떼는 1차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 1차 이온화 에너지 전체적인 것을 플러스 1과 양이온을 만들어 놓고 플러스 전하를 띄게끔 해놓고 두 번째 전자를 뗄 거야. 이렇게 두 번째 전자를 떼는 것을 우리가 몇 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랬어?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랬지. 근데 2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보면 리튬 1족을 한번 생각해보자.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었던 걸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떼버렸지.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로 바뀐다? 2개, 즉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버린다. 헬륨은 몇 족 원소다? 18족. 굉장히 안정하다. 안정한 상태에서는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매우 낮지. 그러므로 이 전자를 떼어내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 이거야. 그 다음부터는 베릴륨은 2개였던 게 하나 됐지. 그럼 다시 원자과 전자는 그냥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얘보다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근데 붕소 입장에서는 3개였던 것이 원자과 전자 몇 개로 준다? 2개로 줄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보단 원자과 전자 2개가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2개 커지지. 근데 탄소 입장에서는 4개였던 것이 전자를 하나 떼서 3개로 바뀌잖아. 그럼 원자과 전자 2개보다는 3개의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다? 작아지는 거다 해서 요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질소는 4개, 산소는 5개까지는 쭉 이온화 에너지 증가하죠. 그러다가 플로리는 7개였던 게 하나를 빼버렸잖아. 하나를 빼버리고 나면 6개가 되면 이온화 에너지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경향성을 갖게 되고 다시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즉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원자 번호 하나 큰 걸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 모양과 같아지게 되는 거다.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 이제 또 뗄 거야. 그 상태에서 전자를 또 떼면 그건 3차가 되는 거지. 전자를 3번째 떼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얘는 3개 있던 것도 이제 하나 됐으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만 증가하지만 베릴륨 입장에서는 원자과 전자 2개를 다 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헬륨과 같은 배치가 된다 그랬지. 무조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매우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 똑같이 가면 되는 거야. 이것은 선생님이 지금 2주기 원소에서 했지만 몇 주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다. 3주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리튬이 1차보다 2차에서 훨씬 더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는 떼기 쉽지만 2개부터 떼기 어렵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베릴륨은 2차와 3차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걸 통해서 베릴륨 자체가 몇 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얘들아 알루미늄은 3주기 13족 원소야.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1차, 2차, 3차는 연속적으로 조그맣게 기울기가 작게끔 증가하겠죠. 그러다 4차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급격하게 증가하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온화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원자과 전자수를 확인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우리 지금 어디까지 했어 얘들아? 77페이지까지 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창덕이 이해했나? 아마도요? maybe? 그러면 창덕이 이제 스탑하고 이제 나가도 되는데 77쪽 풀고 지금 앉아서 어디까지 풀어? 83쪽까지 풀어놔. 지금 풀어. 내일 검사할 거야. 똑같은 시간에. 알겠지?
내일도 줌으로 들어와서 1시간씩, 매 시간마다 1시간씩은 수업을 할 거야. 어이야, 내일 보자. 지금 앉아서 풀어. 야, 이거 어떻게 끄는겨? 나가기. 어떻게 나가는겨? 나가진 건가? 나가진 건가 보네. 야, 우리도 이제 풀어. (67페이지부터)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부터 질문하세요. 모르는 거 다 하셔도 돼요. 틀린 거. 없어요? 68, 69 질문하세요. 넌 안 푼 거야? 없어? 없어? 구라치는 것 같은데. 72, 73 질문하세요. 55번 볼게요. 봐봐. 표는 바닥 상태의 원자 가하고 다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 가나 다가 무엇인지를 찾을 건데요. 일단 가는 홀 전자수가 하나인데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몇 개야? 6개래. 그럼 전자배치를 해봐야 되지. p오비탈에 들어가려면 p오비탈에 6개가 들어가려면 무조건 1s를 채워야 돼. 바닥 상태에서. 또 뭘 채워야 돼? 2s를 2개 채워야지 돼. 바닥 상태에서는. 그래야 2p에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럼 홀전자가 하나라는 건 3s에 하나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K껍질에 2개, L껍질에 8개, M껍질에 하나 해서 3주기 1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주기 1쪽 원소가 누구야?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몇 주기 몇 쪽 이렇게. 3주기 1쪽. 나트륨이야, 나트륨. 알겠어? 3주기 1쪽 하면 나트륨이 딱 나와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나를 봐봐. 나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4개인데 P오비탈에 3개 있대. 해보자. 1S에 2개 채워야 되지. 바닥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2S에 2개를 채우고 2P에는 그럼 3개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K껍질에 2개고 L껍질에는 5개야. 원자과 전자 몇 개라는 뜻이 되는 거야? 5개. 2주기 15족. 뭐지? 질소야. 아시겠어? 이해하는 거야? 그럼 홀전자수 해봐야지. 2P에 3개면 P오비탈에 3개가 어떻게 찬다 그랬어? 하나 이렇게 찬다 그랬잖아. 그럼 몇 개야? 3개.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홀전자수도 써줬지. 1, 0, 하나, 둘, 셋, 둘, 하나, 0. 이거 외우라고 그랬지. 오케이? 이게 외워놓으면 되게 편한 게요. 빨랑빨랑 풀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 굉장히 빨라져요. 다음에 걔 누구요? 달을 해볼까? S오비탈이 3개밖에 찰 수가 없대. 바닥 상태에서. 그럼 무슨 뜻이야? 1S에 2개 차고 2S에 하나 차야 3개 되는 거지. 그럼 P오비탈은 차 못 차? 못 차. 그럼 K껍질에 2개, L껍질에 하나니까 2주기 1쪽 누구야? 리튬이 되는 거네. 그러면 P오비탈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B가 0이야. 홀전자는 몇 개여야 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갔어? 그러면 기억 맞아? 5는 0, 3, 1 더한 거랑 똑같은, 더 크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네? 됐어요? 그럼 여기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리튬, 그 다음에 질소, 나트륨. 이거지? 이거니? 그럼 유효 핵전하량은 누구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근데 같은 족에서는 나트륨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지? 이겼어? 그럼 여기서
가하고 다를 비교하라 그랬어. 가하고 다, 누구랑, 가가 누구지? 누구죠? 가가 나트륨이네. 가하고 나는 질소지. 아, 얘가 다네. 가하고 다를 비교하래. 같은 족에서는 무조건 아래로 갈수록 껍질은 증가하나 핵전하량의 크기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 그랬지. 그래서 유핵전하량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누가 더 커야 돼? 가가. 나의 원자가 전자수는 5이다.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뭐야? 5번. 이해하셨지? 또 질문. 66번? 갑자기 훅 증가했네. 다른 거 없어? 60번부터 63번까지는. 유정이 없어? 밑에 거 안 풀었지? 63번. 63번이 진짜 중요한 문제야. 봐. 63번 보시면 2, 3주기 원소 A에서 이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반지름이 더 큰 애들은 여기 봐봐. 누구누구냐면 주기율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래? O. 그 다음 누구 있지? F, Na, Mg, AL이지. 얘는 2주기. 얘는 몇 주기가 돼야 돼? 3주기. 이렇게 되지. 2주기하고 3주기하고 원자 반지름은 누가 더 크지? 3주기가 당연히 크지. 그러면 원자 반지름을 그릴 때 O, 그 다음에 O, F가 더 작아야 되지. 왜? 같은 주기에서 핵전하량이 뭐하니까? 커지니까. 근데 나트륨일 때는 갑자기 이렇게 훅 증가하지. 근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도 요렇게 반비례 관계에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이해갔어? 그럼 얘네가 이온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온이 되면 얘네들은 다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지. 그랬을 때 산소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면서 반지름이 커지죠. 이해갔습니까? 음이온이 되면 반발력 때문에 커진다고 그랬지. 얘도 커지는데 핵전하량이 얘가 더 크니까 네온과 같을 때는 조금만 커질 거야. 얘네들은 오히려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근데 핵전하량이 마그네슘, 알루미늄으로 갔을 때 알루미늄이 더 크니까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얘는 그럼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거지. 연속된 원자 번호에서 네온 빠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생긴 거 뭐야? 실선이야? 점선이야? 63번에. 약간 이렇게 감소하는 쪽으로 가는 거. 실선이지. 실선이 뭐야 그럼? 이온 반지름이잖아. 그럼 거기다 써야지. A가 산소, B가 플로린, C가 나트륨, D가 마그네슘. 2냐? 2가 알루미늄. 이렇게 되겠지. 아, 아니네. 아, 여기 주어졌구나. 미안. 쏘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찾는 거구나. 미안하다. 연속된 번호인 줄 알았어. 그러면 A를 봐봐. A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졌지. B도 작아졌지. C도 뭐 했어? 작아졌지. 그러면 가장 큰 게 얘니까 얘가 나트륨이 되는 거네. A가. B는 뭐가 되겠어? 마그네슘이 되겠지. 이해하셨어? C는 뭐가 되는 거야? 알루미늄이 되는 거야. 됐니? 다음에 D2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 이렇게 커지는 쪽이 되는 거지. 이해갔어? 그럼 커지는 쪽이니까 누가 더 많이 커졌어? D가 더 많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D가 산소고 E가 뭐가 되는 거야? 플로린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럼 원자 번호는 누가 제일 커야 돼? C가 제일 커야 되니까 틀렸죠? B하고 C는 이거지.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가 2개 아니면 3개야? 그럼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아, 틀려? 맞지? D와 E는 산소와 플로린이야. 얘네가 이온이 됐을 때 음이온이 되면 핵전하량은 그대로인데 강강수월래 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늘어난다 그랬지. 원자과 전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늘어나면 반지름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진다 그랬지. 왜?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또
66번 물어봤지. 66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B가 A보다 크다. 그럼 주기가 누가 더 크다는겨 얘들아? B가. 그러니까 A가 2주기면 B는 3주기, 4주기가 되는 거고 이해갔니? A가 뭐 1주기다. 그럼 B는 2주기, 3주기가 된다 이거야. 어쨌든 주기는 B가 더 크다.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B가 A의 몇 배래? 2배래. 그쵸? P 오비탈에 들어있는 게. 다음에 A-와 C2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누구랑 똑같대? 네온과 같대. 그러면 얘들아 이제 봐야지. A-가 네온과 같으려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1S에 둘, 2S에 둘, 2P에 6개 이렇게 차는 거지. 그럼 A라는 아이는 전자를 하나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이해갔어? 그러면 A는 1S에 둘, 2S에 둘, 2P에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5개 있어야 되는 거야. 2주기 17조. 그러면 A는 몇 주기 원소가 돼? 2주기지. 그럼 B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얘보다 주기가 크다 그랬잖아. 그럼 B는 몇 주기야? 3주기가 되겠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B가 A의 2배라고 그랬거든? 얘 P 오비탈에 몇 개 들어있어? 5개 들어있지? 그럼 얘는 P 오비탈에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총 10개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10개가 되겠어? 1S에 둘, 2S에 둘, 2P에 6개 하고 그 다음 P 오비탈이 또 찰려면 바닥 상태에서 3S 2개를 채워야 되겠지? 그리고 3P에 몇 개가 차야 되는 거야? 4개. 이렇게 차면 10개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C는 C2 플러스가 네온과 같다 그랬잖아. 그럼 2개 잃어서 네온과 같은 거니까 C는 어떻게 되겠어? 1S에 둘, 2S에 둘, 2P에 6개 채우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2개 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3S에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2.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됐어? 됐어? 그러면 A는 17조 원소다. 맞지? B가 이온이 됐을 때 B가 이온이 되려면 얘들아 얘 16쪽이잖아. 전자를 2개 받는 거지. 그래도 16쪽 3주기 원소인 건 똑같지. 3주기 이온이 되는 거니까 전자 껍질수 변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지? A는 무슨 이온이 된다 그랬니? 음이온이 됐지. 음이온은 이온 반지름이 크냐 원자 반지름이 크냐? 음이온은. 음이온이 되면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아니지.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 더 커지는 거라 그랬지. 음이온은. 양이온은 전자 껍질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양이온이 되면 전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그러면 A는 음이온이 되는 거니까 1보다 클 거야. C는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1보다 작을 거야. 그러므로 A가 C보다 크다. 맞는 거지. 이해했어? 알겠어? 67번도 똑같은 문제 유형이야. 그럼 봐봐. A를 봐봐.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1보다 크대지. 그럼 원자 반지름이 크대는겨? 이온 반지름이 크대는겨? 67번에. A는. 원자 반지름. 그럼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네? 양이온 되는겨? 음이온 되는겨? 양이온 되는 애야. 양이온 돼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2주기 원소여야 되겠어? 3주기 원소여야 되겠어? 3주기. 그럼 A는 3주기인 거야. 됐어? B를 봐. 얘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지. 1보다 작은 걸로 봐서. 그럼 음이온 되는 애들이요. 음이온 되는데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얘는 받아서 18쪽이 되는 거니까 2주기 원소가 되는 거야. 됐어요? C는 똑같이 원자 반지름이 크니까 양이온 되는 거지. 근데 아르곤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데 그럼 얘는 몇 주기 원소야? 4주기 금속 원소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D는 그러면 3주기 비금속 원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는 3주기, B는 3주기가 아니라 몇 주기야? 2주기라고 했어.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크려면 주기가 가장 커야 되지. 누구야? D가 제일 크겠죠. 4주기니까. 아, C. 나 그걸 뒤로 봤어. 미안. 다음에
B하고 C를 보면 D하고 C는 둘 다 18쪽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아르곤하고. 핵전하량이 누가 더 커? C가 더 크지? 원자 번호가 더 큰 거잖아. 그러면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커야 돼? D가 더 커야 되겠지? 됐습니까? 원자 번호가 작은 게 큰 거다고 그랬어.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 아시겠니? 알겠니? 다음 넘겨서 78번 보면 몇 가지 2, 3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A가 껍질이 더 많다는 거잖아. 반지름이 더 큰 거니까. 그러면 A가 3주기고 BC가 몇 주기여야 되는 거야? 2주기여야 되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더 큰 13, 14, 15족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얘가 3주기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BC 얘는 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크지? 이해갔니? 그럼 얘는 몇 주기가 돼야 돼? 2주기가 돼야 돼. 왜냐하면 점선, 같은 실선 이렇게 연결한 게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A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작은 걸 보면 3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 A를 봐봐. 얘 15족이지? 3주기 15족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원자과 전자 15족 5개지? 16족은 6개지? 5개는 6개보다 전자 배치가 더 안정적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어떻다 그랬지? 크다 그랬지? 질소, 산소 거기잖아. 이해갔어? 그러면 15족의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의 16족보다 크다. 맞아 틀려? 맞죠? 원자 반지름은 B하고 C를 볼 거야.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지? 무조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반비례 반지름은 무조건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다. 아시겠어? 81번. 표는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원자 번호가 연속인 밑줄 원자 번호가 연속이야. 그러면 A, B, C를 봐봐. 얘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했을 때 다 1보다 크지? 그럼 이온 반지름이 크다는 거야? 원자 반지름이 크다는 거야? 이온. 그럼 반지름이 커지는 경우는 양이온이 되는 경우야? 음이온이 되는 경우야? 양이온은 껍데기를 버린다 그랬잖아. 음이온이야. 그럼 A, B, C는 음이온이 되는 거니까 비금속이야. 그럼 원자 번호가 연속적인 것들 중에서 비금속이려면 2주기가 돼야 되겠지. 이해갔어? 그럼 A, B, C는 비금속이야. 그럼 D, E, F는 뭐겠니? 오히려 작아졌으니까 양이온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주기 금속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근데 밑줄 쳐.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 그러면 여기는 A, B, C가 있고 여기는 D, E, F가 있는 거야. 뭔지 몰라. 알겠어? 순서는 몰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따져야 돼?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따져야 되지? A, B, C 중에서 18쪽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니까 15, 16, 17 이렇게 되겠지? 그럼 15 16은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랬지? 17은 다시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그럼 A, B, C 중에서 가장 큰 애가 누구니? A가 더 크잖아. 이온화 에너지가. 그러면 제일 큰 애가 이게 A가 되겠지? 제일 작은 애는 누구니? 이온화 에너지를 보라고. A, B, C의 이온화 에너지 값. 밑에 있잖아, A, B, C. 그럼 A가 이온화 에너지 큰 거니까 이거지? 17조. 그 다음 얘는 B지? 얘는 그럼 뭐가 돼야 돼? C. 그럼 C는 질소, B는 산소, A는 플로린.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 다음에 여기 D, E, F인데 뭔지 몰라? 이해갔어? 그럼 여기서도 1, 2, 3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된다 그랬지? 제일 큰 애가 누구니? 2? 얘가 2네. 2족. 3주기 2족. 그 다음 큰 애는 13족이어야 되겠지? 누구야? D? 얘는 그러면 F. 얘는 나트륨. 얘는 마그네슘. 얘는 알루미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됐어? 일단 이런 문제는 위에 있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비교를 통해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몇 죽인지 이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원소를 구체적으로 찾을 때는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찾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원자 반지름이야.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반지름 무조건 작아진다 그랬지? 이해갔어? 그럼 반지름은 A가 커, B가 커? B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기억하지?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E하고 F를 찾으래. 이온 반지름 E하고 F. E하고 F에서는 다 네온하고 같은 전자배치를 갖잖아. 그럼 핵전하량이 누가 더 커? E가 더 크지? 그럼 반지름은 E가 더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 핵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면 니은도 맞지? C를 봐봐. C는 누구야? 질소잖아. 질소는 1s2, 2s2, 2p의 몇 개야? 3개지? 그러면 거기에서 s오비탈의 전자수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C는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3이죠? 됐습니까? D는요? D는 얘잖아. 13족이야. 1s에 둘, 2s에 둘, 2p에 6, 3s에 둘, 3p에 하나지. s오비탈의 전자수는 6이야. p오비탈의 전자수는 7이야. 4분의 3이 큰 거냐? 6분의 7이 큰 거냐? 6분의 7. 그럼 D가 더 크다. 맞죠? 그 답이 5번인 거야. 됐습니까? 또 87번. 87번. 이온화 에너지는 W가 Y보다 크다.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바닥 상태에서 X원자에 들어있는 밑줄 쳐 오비탈의 개수가 9개야. 근데 X는 몇 주기 원소래? X는 몇 주기 원소래? 3주기. 3주기 원소에서 오비탈의 개수 9개를 맞춰줄 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1s에 둘, 2s에 둘, 2p에 6개. 그럼 오비탈 지금 몇 개 쓰였어? 하나, 둘, 셋, 넷, 5개 쓰였지? 오비탈의 개수 하나, 둘 이렇게 그려야 돼? 개수 셀 수 있잖아. 5개. 근데 몇 개를 써야 된다 그랬어, X가. 9개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3s에 둘, 바닥 상태야. 그 다음에 3p에 몇 개를 써야 될까? 3개를 다 써야지만 9개가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됐어요? 근데 여기에 얘네들은 다 바닥 상태에서 쌍을 짓고 있고 얘는 어떻게 쌍을 지을지 몰라. 그쵸? 쌍을 짓고 있는지 홀전자만 있는지는 모르겠어. 최소 근데 3개 이상은 들어가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Z도 그러면 Z는 그 다음 쪽인데 얘도 몇 주기 원소라고 그랬어? 3주기 원소가 되는 거야. 이해갔니? 근데 여기 봐봐. W하고 Y를 비교해보세요. W하고 Y는 똑같은 거잖아. 족수가 같다는 거지. 즉 X가 여기 있으면 요 앞에는 W가 되고 Y고 Z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W가 Y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P오비탈이 차야 되니까 3개가 차야 돼. 그럼 15족, 16족, 17족 중에 하나인데 이해갔어?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 번호가 작은 얘가 더 큰 거지. 그럼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거 어디야? 15족 몇 족이 돼야 돼? 16족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어. 그럼 얘는 15족이 되는 거고 얘는 n 플러스 1이니까 16족이 돼.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얘는 2주기 15족이니까 질소고 얘는 2주기 16족이니까 산소야. 그럼 얘는 3주기 15족이니까 인이 되겠지. 얘는 3주기 16족이니까 황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N은 2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 15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죠? 됐어? 다음 두 번째.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를 뭐라 그랬어? 야, 얘 질소래. 7번. 1s에 둘, 2s에 둘, 2p에 3개야. 홀전자 어떻게 차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차지. 홀전자 몇 개지? 3개야. 얘는 홀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로 줄지. 3개는 2개보다 1.5배다. 맞아 틀려? 맞죠? 됐습니까? 제2 이온화 에너지 아까 했어. Z 16족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15족의 제2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다. Z가 이거구나. 15족보다 크다. 제2 이온화 에너지. 그렇게 얘기했지. 왜?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몇 개가 되지? 5개가 된다 그랬지. 얘는 몇 개가 되지? 4개가 된다 그랬지. 기억나? 아까 그렸던 거?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아시겠어? 289번의 디귿. 이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야. 갑자기 1차에서 2차로 빡 뛴 애가 누구야? C. 그럼 C가 1조 원소라는 거야. 근데 얘가 밑줄 쳐. 원자 번호가 연속인 거라고 나왔지.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와. 2, 3주기에서 3주기 1족밖에 될 수가 없는 거잖아. C가. 그러면 C가 뭐가 돼야 돼? 나트륨이 되는 거야. 근데 원자 번호가 뭐라고 거기 친절하게 나와 있어. 연속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B는 뭐가 돼야 돼? 네온이 돼야 되지.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플로린이 돼야 되지. D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마그네슘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B와 D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B는 비활성 기체란 말이야. 절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없어. 됐습니까? 되셨어요? 또 질문. 왜? 이거 답이 2번이야. 289에. 됐어? 또 질문. 없지? 있을 리가 있어? 없지? 기억.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량은 A하고 B를 비교할 거야. 누가 더 크겠어? 18쪽이 크겠어? 17쪽이 크겠어? 같은 주기에서. 그러니까 B가 더 커야지.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C하고 D를 비교하면 어떻다 그랬지? 원자 반지름? 무조건 이렇게 된다 그랬지? 1쪽, 2쪽 비교하면 1쪽이 더 커야지. 이해했어? 또 질문. 없으세요? 숙제 어디까지겠어? 83쪽까지야. 알겠어? 내일은 30분 정도는 그거 질문 받을 거야. 1시간은 진도도 나갈 거야. 알겠어?